아, 화끈하게 회장님 뭐 한 4, 50조 한번 주주 하나 쓰시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주식을 안 사겠어요? 사야죠. 사야죠. 네, 그거를 보셔라. 어떤 식으로 시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곧 이제 개봉박도.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저평가하고 막 그러는데 예. 외국인들 볼 때 글쎄 우리 생각은 다른데. 역시 그런 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또 100%. 나와요. 예. 100% 이해는 하나. 최근에 우리 신용정구가 다시 올라와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잘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의 공매도 올라갑니다. 또 올라와요. 특히 코스닥에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뭐지? 어쨌든 위험 관리를 하셔야지 한순간에 다 쓸려나갑니다. 1년 버는 거 그냥 한순간에 쓸려나가잖아요. 네, 어제 또 우리에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안겨주더니 또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우리 시장 참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찬찬하게 시장에 대해서 잘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제 인생 선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연이 있는 분인데 아마도 여러분들께는 모건 스탠리 이사로 조금 더 익숙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님과 오늘 막전막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예전에 전 직장에서 2MC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전막후에서 뵈게 되니까 또 감회가 그러게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좀 고생을 좀 시켰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좀 고생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아니, 북커버리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부의 커버리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같은 예. 거. 여러분들의 부를 커버해드리고 또 새롭게 발굴해드리고 예, 그런 좋네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또 강관우의 의식주주 채널도 하시잖아요. 저희는 뭐 의식주주 그냥 꿋꿋하게 천천히 예.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도 멋있게 의식주주 그리고 북커버리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예전에는 선배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또 대표님이라고 존칭을 하면서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좀 매크로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까지도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증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좀 7,000p 안착을 기대를 했거든요. 나도 어제 좀 갈까 했더니 어제 뭐 장중에 그냥 쭉 떨어져 버려가지고 야 이거 좀 또 한참 걸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매크로 숫자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안 좋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쵸. 지금 뭐 내가 맞바람 헤드윈드라고 이게 우리 영어로는 쓰는데 헤드윈드가 너무 세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7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람벨을 땡땡땡땡 울린 지가 지금 한 달 됐고 더 이제 벨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예? 그리고 30년물은 지금 5%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조금 걱정을 이제 하려던 차에 또 뭐 좀 많이 올랐잖아요. S&P 500도 또 신고치 그쵸.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겸사겸사 지금 프로핏 테이킹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좀 보수적인 이럴 대응. 때는 뭐 보수적인 것도 좋고 예. 또 저가 매수도 좋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봤을 때 뭐 AI 붐이 지금 완전히 깨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이제 존재는 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몰아갈 거는 몰아가야죠. 그래도 AI 쪽에 한 축을 갖다 넣어놓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공격적이지만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왜? 아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세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잖아요. 예. 여전히 저평가다. 최근에 내려온 게 뭐 한 40~50%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PER로 생각은 좀 덜하는 편이에요. 남들이 PER 뭐 10배 간다, 뭐 10배 넘어간다, 그리고 뭐 TSMC를 따라가지고 막 22배를 간다, 막 울부짖었을 때 그냥 워워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시지.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기 전에도 시클리컬 했고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시클리컬하지 않다는 데는 좀 동의하지는 않아요. 시클리컬한 그 폭이 예. 많이 줄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시클리컬은 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게 왜 그럼 저 선행 PER이 한 자릿수에 있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평균 대비 70%의 할인을 받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근데 우리 시장도 뭐 할인을 당연히 하는 거죠. 미국이 뭐 바보입니까? 거기가 70%씩 할인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니네 반도체잖아. 금방 경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데 우리 할인해서 볼게 이런 거니까 10배 간다, 뭐 20배 간다, 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이제 기대인 거고. 그래서 이제 PER보다는 저는 지속 가능한 ROE 수준이 어디냐. 그게 20% 되냐, 30% 되냐. 그걸 보고 오히려 선행 PBR을, 장부가치 대비 PBR을 구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천천히 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R하고 PBR의 또 차이가 많은데 하이닉스가 돈 벌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돈을 안 벌 때는 PER로 설명을 못 해. 그럼 그때는 다 PBR로 하다가 설명을. 왜 또 와가지고는 PER로 이렇게 들쑤시고 뭐 걷다가 따라가야 된다. 마이크론보다 너무 싸다. 바람을 막 집어넣고 예. 그런 거를 이제 논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사이클 27년까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28년도는 옆으로 누워요.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28년도 옆으로 이제 눕고 29년, 30년까지 대강 숫자를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그 숫자가 자기들 엑셀에 다 있어요. 어닝스 모델로 다 만들어요. 발표만 3년치를 하는 것 뿐이지 5년치 정도는 숫자는 자기가 다 추정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29년, 30년을 보고 거기서 조금 사이클이 좀 이제 누그러지는 거 그걸 감안해서 26년으로 당겨와가지고 그걸 할인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도 보수적이다. 그러면 사실 지금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가 26년에 기업의 ROE가 좋게도 나오겠지만 선행으로 봐도 선행이라는 게 12개월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까지 왔잖아요. 그럼 26년 남은 거는 4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7년에 어나더 한 8개월을 감안한 그걸 이제 선행 PBR, PER, ROE라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도 27년을 감안한 ROE를 선행으로 봐도 우리 삼성전자는 50%의 예. ROE, 하이닉스도 한 60%그 정도는 나오는 70%그 선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선행 PBR이 아니 뭐 하이닉스 2.1배에 가 있으니까 야 이건 너무 할인돼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ROE가 28년, 9년, 30년 가면서 내려오긴 내려올 거야. 그런데 이게 20% 밑으로 갈 거냐 그런 걸 같지는 않고 한 25%에서 30%까지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계속 한 2.5에서 3.0 PBR 기준 그 정도는 계속 넣어놓고 가도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선행으로 봤을 때 뭐 한 50% ROE가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28년, 9년, 30년 갔을 때 한 그래도 뭐 25%까지는 안 해도 20% 내외는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러니까 아까 PER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죠.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봐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PER, PR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가 못 해주는 설명이 있어요. 뭘 못 해주느냐.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실 때 변동성이 막 너무 심하다고 그랬죠. 예. 변동성 큰 거를 PER로 뭘로 설명해요? 설명할 변수가 없어요. 근데 PBR은 설명할 변수가 있죠. 할인율에 들어가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데 베타가 들어가요. 어허. 종목 베타도 들어가고 우리 시장의 베타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금리를 PER로 뭘로 설명을 해줘요? 금리를 가지고. 근데 PBR을 아까 금방 얘기한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 PBR도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 넣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ROE라고 기업 그것도 이익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뭐 단순한 걸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금리도 얘기해주고 변동성도 얘기해주고 왜 그런 지표 말고 왜 PER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뭐 10배, 20배를 갖다가 적용하는 저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PER 보기는 봐야 돼요. 외부 봐야 되는데. 변수보다 기업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강력할 때는 PER끼리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하겠으나 지금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총의 1등, 2등이에요. 1등, 2등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얘들을 그냥 하나의 단일 종목으로만 보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장을 하나의 그 반도체 ETF라고 그냥 봐요. 아, 워낙 비중이 크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우리 시장을 하나만 봐요? 아니요. 10개, 뭐 15개 이렇게 볼 거예요. MSCI 이머징 마켓 그걸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자들은 뭐 10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원오브 되면 우리 시장은. 예. 그럼 우리 시장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변동성, 베타라는 게 있어요. 그걸 관리하게 돼요. 그냥 그들에게는 여러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마켓 베타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네 벤치마크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얼마나 들쭉날쭉하는지를 민감한 거를 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시장 볼 때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온전히 1이에요. 1이 이제 기준값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자고 나면 이렇게 되고 자고 나면 또 확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이건 종목 베타, 단일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 베타 이외에도 한국 시장을 대변하는 시총 1위, 2위이기 때문에 마켓 베타까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PER로 설명을 해요? 그러게요. 베타가 더 증폭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 때문에도 증폭이 돼 있지만 반도체 시가총액이 지금 50%가 양사 합쳐서 50%가 약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의 마켓 베타도 더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리포트 보면 뭐 몇백만 원 간다, 뭐 몇십만 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택도 없이 밑에 와 있잖아요. 왜? 그런 시장의 여건을 섹터 애널리스트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PER로 보는 사람은 더 감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목 베타도 감안 안 하는 거고 우리 시장의 베타도 감안 안 하는 거고 그런 거를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코스트 오브 에코티로. PER은 뭘로 그걸 할인해줘요? 전혀 할인해주지 않죠. 그냥 시장을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시각 자체가. 시각 자체가 다르죠. 우리 시장이 완오브 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저평가하고 막 그러는데 예. 외국인들 볼 때 글쎄 우리 생각은 다른데 이렇게 가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약간 현실이잖아요. 팩폭당한 느낌인데요. 그런 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뭐 나만 얘기하죠. 뭐 사실 지금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계열로 잡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PER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PBR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들의 가치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마켓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어제 시장이 좋았다가 쭉 뺐던 영향으로 일본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 우려 또 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또 나올 때가 됐잖아요. 예. 지금 자꾸 금리가 기어 올라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뭐 일본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그쵸.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양국 전체 그럼 뭐 우리나라는 또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또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구도 그런데 이제 일본의 엔캐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미국 국채 다 패버리고 일본으로 급하게 돌아갈까 봐. 우리는 이걸 겪었잖아요. 예. 2년 전인가요? 한번 엔캐리 청산하는 그거를 한번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뭐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일본으로 다시 이제 환류하는 그런 자금이 있는 거는 같은데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팔기는 파는 거죠. 근데 신규로 사는 게 많이 줄고 만기 돌아오는 건 재투자를 안 하고 그냥 돈 빼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 예. 이런 게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뭐 그거는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좀 보기는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맞다. 아호. 예, 근데 지금 당장에 뭐 아주 뭐 트리거를 탁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촉발시킬 그런 건 아닌데 예. 우리 시장에서 이제 지금 반응 보이는 거를 보면은 완전히 뭐 총 쏘는 느낌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미국 시장이 먼저 뭐 금리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쭉 한번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선상에서 또 이거를 이제 일본의 금리나 미국의 금리 이런 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구도는 살아있는 가운데 매크로 계속 잽은 날라오고 있다. 예. 아직까지 뭐 잽은 날라오고 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쓸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 안에 금리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올라가죠.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예전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때그때 시장의 센티멘탈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지표들도 달라져야 되나요? 그렇게 뭐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금리나 뭐 고용 지표나 뭐 물가나.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때문에 조금 저는 좀 암이 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란 전쟁이에요. 예. 이게 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뭐 이번에 이제 케빈 월시도 이제 FOMC 곧 이제 키 스피치를 하잖아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음표가 큰 거, 이런 암덩어리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 가고 있잖아요. 막상 잭슨 홀 때 생각보다 별게 없으면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겠다. 그러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조금 선제적으로 가는 느낌으로 매파적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싫어할 거예요. 그때 예. 또 한번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시장의 3대 변수라고 한다면 뭐 금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뭐 유가의 급등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수적인 대응을 하되 AI가 주도하는 그 국면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가 좀 맷집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직 뭐 맷집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뭐 실적들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S&P 500 기준으로 기업들의 한 85% 내외는 항상 생각보다 잘 나와요. 예, 가이던스도 또 올렸잖아요. 예. 캐펙스도 올리고. 근데 뭐 어떡하라고요. 주가도 뭐 조금 좋았다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그게 뭐 싼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에 비해서. 예. 예, 그리고 거기는 S&P 500 기준으로 선행 PER이 한 21배에서 22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증신거고. 우리는 뭐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삼성전자 지금 어디가 처박혀 있어요? 4.5배가 처박혀 있고 그쵸. 하이닉스 4.1에 가 있거든요. 이 경기의 순환적인 그런 특징을 아주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서학개미 자꾸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또 이탈이 나오고 또 있죠. 이탈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러는 거죠. 서학개미 분들 뭐 우리 국장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많이 느끼고 역시 그런 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또 100% 나와요. 예. 100% 이해는 하나.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걸 보자라는 거죠. 미국의 아까 우리 선행 PER이 S&P가 22배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역수로 보면 그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예. 1 나누기 22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0.46 어디 근처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어디가 있어요? 4.7이 약간 넘었잖아요.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하고 채권 시장의 현재 시장 수익률하고 어디가 더 높아요? 채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서학개미로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장 뭐 삼성전자 4.5, 하이닉스 4.1입니다만은 그냥 시장 PER을 한 뭐 5배 중반으로 보자고요.
500, 1 나누기 5.5 해보세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크잖아요. 예. 우리 최근에 10년물 국고채 쭉 올라왔습니다만은 뭐 미국보다는 한참 낮잖아요. 예. 4% 초반. 그거 따져보세요. 그러면 미국보다 훨씬 매력도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선행 PER 뭐 5배나 5배 중반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10년 평균 10배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1 나누기 10 하면 뭐예요? 10%잖아요. 예. 거기서 채권 수익률 빼봐요. 그래도 한 뭐 5에서 6%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더 채권시장 대비 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 오. 그래서 열받은 건 알겠는데 우리 시장에 더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학개미 가서 밤새워서 잠 안 자고 그거 피곤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맞아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깜깜할 때는 주무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밤새워서 미국 시장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한숨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은 국내 증시에 조금 더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수급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주 요소인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투심이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외국인들 들어왔던 자금들이 우수수 나가는 건 아닐까? 또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이미 많이 나갔죠. 예. 이미 많이 나가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하회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50%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에 무슨 뭐 테마색이 들어오니 뭐 어쩌니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조금 사들어오다가 뭐 오늘 좀 이제 조금 다시 조금 파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팔기도 힘들다. 왜? 우리 시장이 지금 9천 갔던 게 지금 6,50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그들이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했던 거를 이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떨어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시장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서 더 두드러 팬다? 그건 그야말로 이제 기계적인 그런 거일 수는 있는데. 기계적 매도. 네. 근데 여기서 뭐 크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뭐 패대기 치고 나갈 지금 여기는 아닌 거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AI 잘 가고 있는데 우리만 패대기 칠 리는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순환적으로 순서가 왔을 때 이게 돌아가는 건 있어요.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 올라갈 때 메모리 쉬다가 또 빅텍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메모리 촥 올라갔다고. 예. 빠질 때는 또 같이 촥 빠졌는데 메모리가 더 출렁거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좀 있어도 뭐 미국에서 S&P 500, 뭐 나스닥 아직도 이 추세가 살아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찐빠 먹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자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예. 크게 보면 아직도 괜찮은 사이클이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성장주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쵸. 성장주. 성장주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주환을 별로 안 해요. 배당할 돈이 어딨어? 그쵸. 투자해야죠. 설비 투자. 근데 여기 배당할 돈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이 줄어들어요. 언제? 28년에 가면. 27년까지는 성장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에서 50%. 그 정도는 추가로 27년에 성장을 해요. 28년 가면 이제 옆으로 눕죠. 근데 벌써부터 주주환원 이야기, 왜 주주환원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주주환원도 잉여 현금 흐름에 무려 50%나 한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근데 좀 하는 건 좋은데 시장에 또 잘 커뮤니케이션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할 때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을 좀 달래가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SK 하이닉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저런 거를 지금 무슨 쌍팔년도 하던 거를 지금 저딴 식으로 하니까 국장 탈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단어가 뭐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쵸. 제가 이제 작년에 K 증시혁명 쓰면서 한국 증시는 25년과 25년 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고 그렇게 떠들고 우리 PBR이 2.01배까지 갔다 왔어요. 지난 6월 달에. 예.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게 해놨더니 말이지.
SK그룹에서 완전히 발로 밟아가지고 우리 PBR을 무려 1.2까지 떨어뜨리는 2.0에서 1.2까지 떨어뜨렸어요. 예. 그렇게 가서 야 다시 또 디스카운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게끔 만들고 있고 정부도 뭐 레버리지 ETF 정책 대응하는 거 봤어요. 시장의 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빨리 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예. 인정을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책임론 계속 왔다 갔다 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잖아요. 예. 지금도 그 레버리지 ETF는 가격 보니까 거의 골병이 들어가지고 있더라고요. 2만 원에 시작했던 게 지금 뭐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 시장을 보고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떨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떨어진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난 매력도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밸류 매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기계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계적으로 뭐 누르면 좀 패고 또 들어올 때도 또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수급 비중 조절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과거에 우리가 봤던 지난 뭐 8개월 동안 누적적으로 150조 원이 넘는 거를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팔기도 쉽지도 않다. 팔 만큼 팔았다. 그리고 주가가 9,000선에서 6,500선으로 쭉 지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자연적으로 됐다. 그거는 저기도 비슷하잖아요. 국민연금. 그렇죠. 거기도 뭐 얼마를 팔아야 되니 맨날 리포트 나오고 맨날 방송국에서 맨날 그걸 이제 화제를 했었잖아요.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왜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비중 조절할 게 없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예. 조금 아프긴 했지만. 조금 아프긴 했지만 많이 아픈 분들도 많죠.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수 레벨이 올라왔을 때부터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뭐 그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통으로 볼 때는 뭐 큰 숫자가 그런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보여는 지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직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주 포함해서 예. 이제 가치주들 포함해가지고 근데 상당 부분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대중성이 있는 테마군들이나 업종군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는 오히려 더 낫다, 없다,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벌어내는 ROE를 보세요. 그런 뭐 장부가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네이버 증권이나 금융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PER도 좋지만 PBR을 보세요. 3배, 5배, 막 10배짜리들 막 질비합니다. 그런 걸 왜 장투를 해요? 그런 건 그야말로 트레이딩이죠. 지난번에 같이 쭉 떨어졌을 때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뭐 600선까지 왔을 때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도 날개가 있다. 바로 40%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데드캣 바운스죠. 코스닥에서 뭐 돈 버는 회사가 얼마나 있어요. 맷집이 있는 AI주.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도 돈도 못 벌지만 밸류에이션은 두세 배 비싸. 예. 그런 걸 장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시장이 저평가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러나 면면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다 저평가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한국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사람들이 전고점으로 도대체 갈 거야, 말 거야, 네. 언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기는 갈 건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얼마나 잡아야 예전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니까 가기가 좋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막 매물이 계속 있어요. 촘촘하게.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누가 뚫어줄 거냐? 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국인밖에 없잖아요. 에? 기관밖에 없는데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뚫어줘야지 그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외국인이 글쎄 이게 좀 안심이 될 정도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 구조가 고도화되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납득시키기 전에는 천천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하게 뚫리지가 않죠. 예. 예, 그래서 기간 조정이 조금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걸 뚫을 수 있는 아주 폭탄은 그거죠. 주주환원. 그쵸. 예, 그거를 저는 이제 4분기 정도에 강하게 시동을 걸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잉여 현금 흐름 그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삼성전자는 100조 이상은 주주환원을 하겠다. 근데 주주환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배당으로 주주환원,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주환원. 이걸 주주환원 환원 수익 기대 수익률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고 봤을 때 배당을 사실은 많이 하는 거는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또 세금으로 또 떼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매번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사주 매입 소각은 소각 없어지잖아요. 그쵸. 주수가 없어져요. 그냥 항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의 밸류가 올라가죠. 없어지는 것만큼. 네. 다시 생겨나지 않아요. 신규 상장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좀 써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100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 150조 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이 보는 사람은 뭐 KB증권 같은 데는 더 세게 보더라고. 근데 뭐 100조라고 봅시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한 1,500조? 나눠보세요. 얼마인지. 네. 한 7% 내외는 나오잖아요. 예. 주주 환원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얼마나요? 은행 가면은 한 3%, 4%? 그 가운데 정도 이제 받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만약 진짜 50%를 한다? 그러면 그게 아주 이제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올려 붙이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하죠. 아니 무슨 뭐 솔리다임이 이딴 거 뭐 중복 상장 돼 있는 걸 갖다 또 올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SK도 했고 SK 스퀘어는 또 왜 있어요 거기. 예. 가운데 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SK가 합치든지. 그럼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 밑에 미국 현지법인도 있고 제일 밑에 솔리다임이잖아. 뭐 100% 거를 뭘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한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거 하더라도 그러면 솔리다임 주식을 갖다가 인적 분할 같이 해가지고 그냥 주주들한테 줘.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 상품 개정 뭐라 했어요 그거? 그냥 상품 개정한 건 따로. 이것도 중복 상장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중복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지난번에 ADR도 괜히 그냥 상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올리려고. 뭐 마이크론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우리 선진 밸류에이션 받으면 뭐 PER 10배 갈 거야.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때 잠시 동안 한참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보다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적이 오랫동안 유지됐어요. 그때 그 이벤트 기간 동안. 예. 물론 절대 시가총액으로 보면 1일 천하에 그쳤죠. SK 하이닉스 내가 왕이야. 그때가 고점이 되었죠, 사실상. 하나증권에서 뭐 그렇게 되면 그때가 예. 고점 신호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하루밖에 못 버텼지만 밸류에이션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추월해서 더 위에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증자를 그 시총 기준으로 그때 한 3%인가 그 정도 더 한 거였잖아요. 희석이 되는데요. 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 시장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덜 순환적인가? 아닌데 훨씬 더 순환적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순수한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는 아니잖아요. 별게 다 있으니까. 예. 근데 왜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얻어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안 좋은 분위기로 갔는데 어쨌든 ADR 때문에 괜히 없던 주식 만들어가지고 또 발행했잖아요. 또 솔리다임 죄가 있잖아요. 그럼 ADR로 지금 한 게 수십조 되죠 거기도. 예.
한 40조 정도 될 거고 이번에 솔리다이움 한다는 게 뭐 5조에서 10조 얘기 나오는 거니까 화끈하게 회장님 뭐 한 4, 50조 한번 주주환원 쓰시죠. 플러스 돈 버는 것도 따로니까 그것까지 하면 뭐 삼성 100조 쓴다는데 100조까지는 좀 그래도 한 뭐 7, 80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시총 얼마입니까? 1000조잖아요. 나누기 해보세요. 그러면 주주환원 기대 수익률이 7% 정도 나와요. 삼성이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혹시라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뭐 10%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주식을 안 사겠어요? 사야죠. 사야죠. 예. 그거를 보셔라. 예. 어떤 식으로 시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곧 이제 개봉박두. 아, 그런가 하면 또 사실 소부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국내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느니 뭐 그리고 팹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앞당긴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서 소부장주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 가고 있는데 일단 뭐 투톱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소부장주도 같이 끌고 가도 될까요? 소부장 중에 저는 소재, 부품은 아직 너네 차례가 아니야. 이런 장비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장비인데, 장비가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집중된 캐펙스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정 늘리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기대감이 이제 큰 건데, 장비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도 보면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선행 PR 보면 거의 뭐 한 35배에서 40배. 지금 엔비디아가 몇 배? 22배, 뭐 20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2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쳐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4배 언저리에 가 있는데 장비주는 얼마입니까? 선행으로도 30배, 50배 그래요. 그러면 그 PER로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PBR로는 더 비싸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라고 그랬어요? 1.8에서 2.1. 근데 걔들 어디가 있어요? 5배, 7배, 10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 앤 홀드? 아니죠. 이번에 주가 떨어질 때 보셨어요? 엄청나게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갈 거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미 충분히 주가에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비싼 주식들입니다. 싸지 않아요. 일단 소재 부품은 지금 볼 필요가 없고 그거는 아예 그냥 사이클상으로 저 뒤에 오니까 그거는 이제 공장 완공된 다음에 그때 이제 1년이나 1년 반 뒤에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 그나마 이제 장비 내러티브로도 주가를 움직이는 거니까 수급으로도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주가는 또 기계적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큰 것들은 살 때 보면 같이 사잖아요. 그렇죠. 팔 때 보면 또 같이 팔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낫다.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미 기대는 충분히 들어와 있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 진행을 할 때 그 센티멘탈 펀더멘탈이라는 코너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 이런 것 같은데 그때 효성중공업을 아주 일찍 발굴을 해주셨던 바가 있거든요. 제가 전력인프라를 뭐 그 누구보다도 진짜 한 자릿수 PER 한 자릿수일 때 발굴을 한 거예요. 그때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전력인프라를 그 다음 연도에 핵심 뭐 테마로 딱 하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계속 병목이고 지금은 이제 전력인프라는 뭐 내러티브는 맞죠. 로직도 맞고 전력이 AI의 핵심이잖아요. 계속 필요하고 그런데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빨리 갈려타 있다. 거의 뭐 아우토반을 달리는 그 속도로 조정도 깊게 나왔잖아요. 조정도 깊게 나왔지만 여전히 적당히 싸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사고 싶을 때는 뭐예요?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내 머릿속, 내 마음을 갖다가 야 이거 싼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PEG라는 걸 말이죠. 위에다가 PER을 넣고 나누기 하고 밑에는 EPS 그로스죠. 성장률.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30% 40%씩 증가한다는 이제 PER 25배 30배가 뭘 비싸.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보는 뭐 선행 PER이나 PBR, 특히 PBR을 보면 다 3배, 4배, 5배예요.
아까 우리 삼성전자 얼마라고 그랬어요? 2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8, 하이닉스는 2.1. 근데 걔는 뭐 주식 아니에요? 똑같은 주식인데 왜 그렇게 높이가 있어? ROE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받나? 예.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트레이딩, 전력 인프라도 이미 뭐 알 사람 다 알고 벌써 방송계에서 뭐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울고 먹은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는 많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안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했던 주식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맞아요. 계속 얘기했죠. 예, 그 기억이 또 났는데 저는 그때는 예. 2차 전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2차 전지 난리칠 때 저는 no way. 그때 150만 원 가고 이럴 No 때였는데 뭐 그러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뭘 또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어쨌든 시가총이 크니까. 예. 근데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가치주나 저평가주. 아까 금융주 없는 건 말씀하셨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평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에 이제 건데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고 보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보다만 더 주면 돼. 그럼 뭐 금융주 괜찮죠. 왜? 배당 수익률 좋잖아요. 거기도 한 4% 5%씩은 나오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돈 많이 번 데가 어디예요? 증권회사들. 레버리지 ETF 해가지고 뭐 2천억을 벌었다고 그랬나? 뭐 엄청나게 돈을 국회의원실에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시장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동달아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왜? 미래에셋증권 뭐 스페이스X 상장된다고 그렇죠. 엄청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PBR이 한 1배 초반까지 와 있고 그래도 뭐 나는 미래에셋증권은 저는 이제 높아 보이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0.7, 8, 6 뭐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또 괜찮아 보여요. 주주환원도 많이 해주고. 주주환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 지주 또 나쁘지 않다. 왜? 걔들도 뭐 ROE 보면 한 9%대는 나오는데 PBR이 한 0.8, 0.9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걔들도 배당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성장주의 반대쪽에 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양식품. 이런 것들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어때요? 그냥 나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이제 얻어맞은 거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성장 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뭐 꺾이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패시브로 봤을 때 성장주의 반대편에 가 있어요. 이쪽이 눌리면 이쪽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 화장품이 예,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화장품도 무역 맨날 수출 통계 나오면 뭐 월 초에 보면 아주 좋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탈피하면서 이제 유럽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예. 시장 다변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도 사실은 좀 골라야 돼요. 예. 골라야 되는데 뭐 APR이나 이런 것들 기대가 참 많은 거는 같은데 거기도 똑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뭐 조방원이나 전력인프라나 PER 예를 들어서 30배 이러면 성장성이 뭐 더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40%? 거기도 APR도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준은 높으나 성장성은 좋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밑에 이제 OEM, ODM 하는 뭐 그런 데들은 나쁘지 않죠. 절대적 PR 수준으로. 파이가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만 나 인생 이제 여기 역전할 거야. 그러면서 너무 성장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지 말아라. 어느 수준 정도는 반대쪽에 가치주나 저평가주 이런 거를 담아놓지 않으면 지난번 7월에 일어났던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신용장구가 한번 꺾였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다시 올라와요.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네, 대단해요. 또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잘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의 공매도 올라오고 있어요. 또 올라와요. 특히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돼버리고 있어요. 공매 잔고가 외국인의 공매 잔고가 개인의 신용 잔고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항상 공매 잔고가 신용 잔고보다 낮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코스피에는 낮아요, 확실히 아직도. 근데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이 쭉 코스닥 지수가 40% 반등하니까 공매 잔고도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뭐지?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며칠 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져 버리니까 코스닥이 가는 게 어때져요? 급속도로 느려지잖아요. 살살 빠지고. 예. 예. 그런 거를 외국인들 다 읽고 있다. 참 어려워요. 같이 오르면 좋을 텐데. 네, 같이 오르면 좋은데 시장이 아주 영리하고 영악해지고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또 사실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을 누르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뉴스인 것 같아요. 중국의 부상, 뭐 CXMT 창신 메모리 상장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유니트리 상장했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1,100위안까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좀 큰 규모의 종목 가운데에서 현대차가 또 언제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로봇주의 이런 상장 흥행이 이런 피지컬 AI 판 전반을 좀 키울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는 뭐 가는 쪽은 확실하다. 오. 뭐 일단 28년에 조제 공장에 그 아틀라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거는 같고 또 현대차가 좀 뚫고 나가려면은 이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의 수요 말고 이외에 다른 이제 외부 수요자들한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틀란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잘 만들어 놓고 공학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데 그럼 이게 과연 상업적인 거라도 통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걸 좀 빨리 해야지 IPO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IPO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건데 타이밍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금년 말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면 또 연초부터 한번 로봇이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달리기는 달릴 거는 같은데 이렇게 면면을 보면 말이죠. 이 돈 되는 회사들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놈의 PSR만 맨날 매출 대비 밸류에이션만 쳐다보고 앉았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PER, PBR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야 그걸 산정할 텐데.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유니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시총으로 봤을 때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뭐 두산이나 뭐 이런 이제 그룹사들이 이제 딱 손을 얹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안전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벌어내야 된다. 아직은. 두산 로보틱스도 이익이 떨어지잖아 오히려 영업이익. 근데 그런 회사들이 로보틱스 해서 이제 우리가 회사들이 야 여기 성장성 좋고 생긴 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다들 생긴 지가 오래된 회사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돈을 못 벌어. 야.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도 조금 기다리면서 테마 올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 아니겠느냐. 뭔가 확실하게 돈을 벌려면 뭐 현대 측이 돈 버는 걸 좀 이제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 또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현장 투입된다고 바로 그게 뭐 효용이 좋아지고 비용이 절감돼가지고 뭐 이런 거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로 갈 때 상당히 좋은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조업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딱 막아주니까 유니트리 뭐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국의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 거는 맞으나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규제 조치 보면 이제는 꼭 우리가 옛날에 태양광 뭐 이런 거 보던 느낌이 나오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건데, 예. 근데 이제 막아줘서 이제 고맙기는 한데 우리가 좀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예. 아직은 그러면 뭐 모아갈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트레이딩 정도로 저는 보고 싶어요. 트레이딩 정도. 이미 시총 보세요. 시총이 로봇 회사들 자기 버는 거에 비해서 뭐 시총이 엄청나게 큰 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다루는 분들이 뭐 거의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뭐 거기에 크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냥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볼 수 있는 볼만한 밸류에이션대로 내려와 있다. 이제 장부가 1배밖에 안 해요. 거기 저 올라갔을 때는 저 위에 갔을 때는 조금 비싼 을 보였죠.
예,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 줄 거냐, 그야말로 뭐 30조, 50조로 볼 거냐, 아니면 100조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 가면서 이제는 거기서 정의선 의장이 좀 주식을 팔고 그 돈 가져와가지고 모비스를 사든지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 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서 뭐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 현대차 그룹도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그렇네요. 네, 다 그래요. 그래도 미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좀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나눠져 있는 거 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 삼성물산이나 SK 스퀘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가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락시예요, 프락시. 대안주죠, 대안주. 하이닉스 올라갈 때 스퀘어가 더 올라가죠. 삼성전자 올라갈 때 물산이 더 올라가죠. 예. 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주사 느낌이 하나는 나고 하나는 문제 안 나지만은, 근데 얘들이 보면 NAV라고 그러죠.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대비 한 40%, 45% 항상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이 underlying, 이 원주가 올라가면 이 디스카운트를 줄이려고 더 많이 가야지 이게 거의 캐치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학교에서 운동장 뛸 때, 트랙 뛸 때 안에서 뛰는 사람 조금만 뛰어도 밖에서 뛰는 사람 엄청나게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따라잡아야 아웃코스로 수월하려면. 육상 잘하시잖아. 예. 왕년에 육상 좀 했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내려갈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내려갈 때도 그런 느낌으로 더 빨리 내려간다. 왜? 그 할인율을 맞추려고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대세 상승이다 그러면 대안으로 SK스퀘어 사죠. 누가 그러고 있어요? 기관들이 그러고 있죠. 왜? 아니 단일 종목 투자 한도라는 게 있어요. 기관들은. 예. 한도가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를 뭐 엄청나게 많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럼 뭘 사요? 그러니까 SK스퀘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뭐 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면 대안주를 사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될 수도 있고 삼성생명도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안주로 올라갈 때는 생각할 수가 있다. 상승의 내러티브, 하락의 내러티브가 좀 다르다. 다르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많이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커버드콜 ETF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반도체 커버드콜 ETF. 그런 전략은 어떤가요? 와, 저는 뭐 주식 하려면 주식 하는 거지. 뭐 예. 커버드콜 ETF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 수익률로 우리 대한민국 주식쟁이들은 만족을 못하죠. 예. 터질 때 터지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상가 생사를 예. 좀 같이 해야 된다. 희노애락을 느껴라. 예. 예. 정말 오늘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대표님을 오래 봐오면서 느낀 건, 시장이 변화할 때 사실 경직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도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들 정말 잘 보신다, 잘 찾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또 모건스탠리 이사로 계셨던 만큼 대표님의 투자 철학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려운 시장을 좀 겪어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투자 원칙을 가져라 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고수익 이게 기대가 항상 눈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예. 근데 한쪽 방향만 바라본다. 리턴이 있으면, 고수익이라는 리턴이 있으면 리스크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만 바라고 계속 달려가지고 리스크를 볼 얘기 안 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PER을 보면 리스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익 나는 것만 출첵 얘기하니까. 근데 PBR을 보셔라. 그러면 금리를 볼 수가 있고 시장의 민감도, 베타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항상 견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리스크,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예. 상당히 이제 맞바람, 헤드윈드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너무 리스크를 안 본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저는 투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번에 레버리지 ETF 보면서 상당히 투기적이다. 근데 투기적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레슨, 학습 효과를 많이 느낄 것이다. 리스크를 안 보고 그렇게 마구 뛰어가다가는 그냥 떨어진다. 예. 항상 그랬어요. 제 댓글들 일부 보면은 젊은 분들 같은데 마이클 버리가 망한다는데 이제 모든 전 재산을 건다. 그런 댓글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때 큰일 났네. 이분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시장이 큰일 났구나. 저는 5월, 6월, 7월 계속 금리도 금리고 지금 맞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20% 내지는 30%까지 올려야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 6월 30일 지나면서 이제 훗날 우리는 오늘을 바닥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지금부터 현금 적극적으로 써라. 바로 그냥 튀어버렸잖아요. 코스닥이 먼저 됐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위험 관리를 하셔야지 한순간에 다 쓸려나갑니다. 1년 벌은 거 그냥 한순간에 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쪽 방향만 보지 마라. 견주어 봐라. 네. 그리고 이 생태계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조그마한 걸 하나 잡아먹으려고 그 동물이, 짐승이 하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있어요. 상위 포식자가. 근데 또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위 포식자가 누구였어요? 외국인이 150조 원을 갖다 퍼부면서 개인들을 갖다가 다 그냥 장렬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00주를 살 때 누군가 100주는 팔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되잖아요. 그럼요. 100주 사는 사람의 생각도 좀 헤아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손에 쥐게 될 리턴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나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조금 더 과열되는 국면 안에서는 레버리지라던가 조금 더 위험 선호 성향으로 가면서 리턴을 키우려는 사람들의 파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맞바람, 그리고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시장이 강할 때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챙겨가면서 하반기를 대비하자라는 관점으로 영상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장 활활 타오를 때 나와 주실 거잖아요. 활활 타오를 때도 나와야죠. 예. 자, 오늘 모건 스탠리 이사 출신으로 더 프리미어 관광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